네, 안녕하세요. 함께 성장하는 일상 랑남부동산 플러스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범어역 주변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대구 부동산을 이야기할 때는 범사 만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그 중에서도 저번 주에는 만삼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자, 오늘은 범사를 가기보다도 이제 범어역 주변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범사 주변에는 조금 가격대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특정 수요들만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범어역 주변이라고 하면은 사실 아파트들이 참 다양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차기 대장이 될 수 있는 범어 W부터 시작을 해서 기존에 워낙 상징성이 높았던 두산 위브더 제니스도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정말 주가를 많이 올리고 있는 범어 센트럴 프루지오 뭐 이런 것들까지 전반적으로 겹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금액에 맞춰서 두루두루 살필 수 있는 동네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거든요. 자, 그래서 범어역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어디로 나아갈 거냐면 위쪽으로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MBC 내거리라고 불렀던 곳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벤처밸리 내거리라고 부르는 지역까지 한번 나아갈 거거든요. 자, 먼저 부연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 행정구역은 어떻게 나눠 있는가입니다. 범어동에서도 1동, 2동, 3동, 4동까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삥 둘러가면서 1, 2, 3, 4 이런 느낌이면 기억하기 쉬웠겠으나 조금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범어역 아래쪽을 범어 1동이라고 하고요. 우측 상단을 범어 2동, 그리고 범어 3동, 범어 4동 이렇게 부르는 곳인데, 이제까지는 이 범사가 가장 선호도가 높았다. 왜? 학군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범어 2동이 아주 괜찮았죠. 그런데 범어 2동 안에서도 이런 대구지방법원을 넘어가느냐 아니냐가 좀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어쨌든 매우 상징성이 있는 두산 위브더 제니스가 있다 보니까 2동도 괜찮은 곳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만 이 오른쪽 부분은 또 일종으로 잡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동 같은 경우에는 다 동천초에 배정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곳들은 이제 대체로 좀 비슷한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곳이고, 이제 최종적으로 범어 1동은 기존의 뭐 유림 노르웨이나 동일 하이비 이런 것들이 또 선호되는 아파트였고, 앞으로 또 상징성이 매우 큰 범어 W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1동은 뭐 지금도 좋지만은 향후에도 계속 좋을 동네다, 뭐 전반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같은 동 안에서도 조금의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범어역에 대한 접근성이 좋으냐로 결국에는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범어 2동도 마찬가지고요. 범어 3동도 마찬가지고 범어 1동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범어역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특히나 이런 1, 2, 3동은 확실히 좋은 곳이다 라고 이야기 해볼 수 있겠고, 범사는 예외입니다. 범사는 수성구청에 대한 접근성이 좋으냐로 판단을 해야 될 거고, 결국에는 학교, 경동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행정구역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입지를 따질 때는 결국 교통과 학군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학군이라면 이제 수성구 학원가에 대한 접근성도 중요할 뿐더러 각자 아파트들이 어떤 학교에 배정되는지가 또 중요합니다. 그 단편적인 예시가 범어 2동에서 드러나는 건데, 이제 범어 2동 뭐 범어 W나 두산 위브 제니스는 범어 초등학교 배정이 되는 거고요. 요 지방법원을 넘어가게 되면은 뭐 범어소 화성파크 드림 S의 경우 동천초에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인접한 동네이긴 하지만은 입지 포인트가 조금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범어 자리는 또 동천초가 좀 과밀되어서 그런지 이렇게 범어 초등학교에 삥 둘러서 가야 되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난잡하다 이런 느낌인데, 입지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우선 시작을 해봐야 되는 게 당연히 범어 W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우여곡절이 많았던 아파트였고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인 건데, 지금 벌써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지금 현재 호가로는 한 11억대 중반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아파트들의 기준은 항상 84 타입 중층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입주장도 좀 남았고 이런 가격대들이 조금 더 변동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지만은, 확실한 거는 입주장이기 때문에 조금 싸게 노려볼 수도 있는 기회다 정도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산 위브더 제니스, 요거는 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같은 거죠. 물론 고점 대비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지만은 대형 평수들의 흐름이 여전히 좋습니다.
어느 정도 떨어진 가격에서는 참 거래가 잘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눈길이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 요 두 개가 이제 범어역에 대한 접근성이 좋으면서 범어초등학교 배정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 공통점까지 같이 살펴보면은 우리가 바로 뒤에 있는 범어 서안 포레스트나 아니면 브라운스톤 범어까지 함께 묶어 볼 수 있습니다. 또 나름 뭐 신축급이라거나 준신축급이기도 하고요. 이제 다만 아쉬운 게 뷰가 너무 약합니다. 특히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초고층 아파트가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한동이냐 여부보다도 이 꽉 막히는 곳으로 인해서 선호도가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뭐 범어 서안 포레스트는 2020년식에 한 7억 5천쯤부터 나와 있고요. 브라운스톤은 최저가가 한 6억 7천 정도에 나와 있는 상황인 건데, 어쨌든 이런 것들도 올해 초에 아주 저점을 좀 찍고 나서 호가들이 어느 정도 좀 상승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거래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올라가기 전에 이제 범어역 주변에서 잡고 가야 되는 게 범센푸죠. 범어 센트럴 푸르지오입니다. 범어역에서 매우 상징성이 큰 아파트가 뭐냐라고 물으면 이 범센푸도 빠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올해 초에 역시 거래가 많이 되었죠. 8억대가 다 잡혔고, 현재 시점에서는 뷰가 나오는 중층 이상 물건은 한 9억부터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약간 정체기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거와 이제 함께 봐야 되는 게 바로 뒤에 들어오는 쌍용도 플래티넘 범어입니다. 이제 제가 흔히 말씀드리는 입주장이라는 포인트가 지금 딱 들어맞는 거죠. 7월 달부터 입주를 할 예정이니까 이제 정말 며칠 남지 않았다라는 건데, 매물도 이제 거의 없고요. 8억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 상업 지역에 들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도 뷰만 나온다라면 충분히 괜찮은 곳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가격 대비 효율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직접 보니까 이제 색감 같은 게 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는 좀 묶어서 같이 봐주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이제 신축 아파트가 한 개 더 있죠. 대신에 이제 범어역 역세권은 아니지만 저 위로 쭉 올라갔을 때 범어 힐스테이트 센트럴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많이 눈길이 안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동촌초에 배정되긴 하지만은 범어역에 대한 접근성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길이 안 간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이제 벤처밸리 내거리 쪽에 개발이 너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것도 이제 가격만 괜찮으면 충분히 접근 가능한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까지는 한 7억 중반 정도 수준의 가격대들이 있긴 했는데, 그런 것들이 주변에 몇몇 분들이 사려고 접근을 했을 때는 금방 가격을 올리더라 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8억 정도 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쨌든 이런 신축들이 8억 정도를 부르고 있는 거라면 아직까지는 쌍용도 플래티넘 범어가 좀 눈길이 간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범어역에 대한 접근성이 좋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입주장일 때 거래가 많이 된 경향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범어 힐스테이트 센트럴은 입주장이 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들이 뭐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자, 그럼 범어 3동 지역은 이런 신축 아파트들을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것들까지 관심을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시 이제 범어 2동 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앞선 범어역 인근에 그리고 범어초를 배정되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지방법원에 다다르게 되면은 여기도 이제 29년쯤으로 해서 옮겨갈 예정이죠. 연호직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후속지로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들이 많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아파트를 짓는 건데, 뭐 사실 뭐 그런 기부대 양녀 방식으로 진행될 이유는 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뭐 공원이 만들어진다든지 혹은 아주 큰 도서관이 생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도서관도 사실 이제 범어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어서 요거 정말 좀 기다려지는 상황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상징성이 있고 큰 건물이 하나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대구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이제 이전에 나간다라고 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이상한 거 짓는다라고 했을 때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넘어서게 되면은 이제 입지 포인트가 조금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초역세권 기준은 500m 정도로 잡으니까 이게 딱 이제 지방 법원까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최대 1km까지는 도달하면 된다라고 또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이제 범어역 접근성이 나쁘진 않다라고 하나, 이제 결국 입지라는 것은 교통학군 전반적인 것을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요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보통 학원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약해지기 때문에 뭐 부모님들이 라이딩을 좀 해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자, 아무튼 이 위쪽에서 이제 관심이 가는 게 이제 범어자이죠. 지금 한창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최근에 순살자이라는 표현이 좀 붙기도 했는데, 초대형 사건이 터지고 나서부터는 뭐 그런 실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일 거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가격이 너무 높은 경향이 있습니다. 뭐 앞선 것들은 한 8억대에 살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요거 이제 9억 5천부터 시작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의 할인 분양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썰에 의하면은 큰 돈이 들어가지 않은 정액제 조건을 걸고 나서부터는 계약률이 좀 높다 뭐 이런 얘기는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그 정도 금액이라면 당장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도 이제 남향도 좀 애매하다라고 보는 게, 바로 앞에 있는 모카맨션이 사실 일찌감치 동아건설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고 있는 분들이 이미 다 나간 상태이고, 이런 것들이 언제쯤 분양할까가 이제 관심사였는데, 사실 이제 21년도쯤부터 계속 뭐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지만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도 이제 오피스텔까지 다 합쳐서 한 400세대 이상 들어올 거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 이제 또 같이 상업지역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범어자이도 남향은 참 사실상 거의 가릴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준신축급으로 2013년식인 범어소 화성파크 드림 S, 이런 것들은 뭐 준신축 3종 세트라고 하죠. 수성 로켓부터 시작해서 범어 2편안, 그리고 요거까지 같이 살피고 있는 상황인데, 가격대 역시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초가 지나고 조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정도 안에서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올라가게 되면 사실 이제 가장 기대주죠. 우리 아파트를 바라볼 때는 사실 이제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옆집이 얼마 정도 부르고 있느냐, 옆에 얼마나 좋은 아파트가 있느냐, 이런 게 가장 중요했는데, 사실 이제까지는 이 벤처밸리 내거리에는 없었죠. 그런데 그 확실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게 이 MBC 후적지에 더샵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요건 아주 고급지게 지을 것이다라고 조감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들을 시작으로 이 일대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하나의 대형 호재였죠. 이제 4호선이라고 하는 X코선이 뭐 일찌감치 확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기존 범어역에서 부족한 연결성이 이제는 많이 개선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런 벤처밸리 내거리역이 생겼을 때는 사실 우리가 역시나 한 500m 정도의 선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은 이 정도 선이 되거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충분히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범어 2편안이 살짝 걸치긴 하네요. 뭐 아무튼 이런 역에 대한 접근성은 사실 1km 정도까지는 바라보기 때문에 2편안 세상도 뭐 넉넉 잡아 포함시켜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메트로 팔레스도 요런 라인까지는 접근성이 꽤나 그럼 괜찮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트로 팔레스 사실 이제 너무 이제 왜 따로 떨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드는 예전에 잘 나갔던 아파트들인데, 이런 뭐 교통 관련된 것만 조금 보완이 되면은 원래 뭐 살기 좋고 뭐 인프라는 괜찮았다, 학군까지도 괜찮다라고 하는 곳이다 보니까 점점 개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지고요.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지역을 보고 우리가 수동구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수성구 입장에서는 조금 기분 상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동구 입장에서는 야, 동구 중에 제일 좋은 동네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신축이라고 할 만한 게 이제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과 더샵 디어엘로가 있는데, 두 개 중에는 이제 대규모 단지인 더샵 디어엘로가 좀 더 선호되는 상황이죠. 입주장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84 타입 기준으로 한 6억 정도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한 6억대 정도를 부르고 있는데, 같은 돈이라면 사실 디어엘로부터 좀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화성파크 드림이 이제 조합원 매물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5억 정도면 또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물건의 특성상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야, 거기서 뭐 한 2, 3억 정도를 써버릴 거면 대출 좀 많이 받아서 좀 더 중심가로 수성구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대체제가 있어서 조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좀 애매하다라고는 판단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두 개 아파트가 주변 발전으로 인해서 동구에서는 이제 상징성이 클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이제 벤처밸리 내거리 역의 영향력은 뭐 사실 최대 1km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른쪽으로는 효신 내거리 요 정도까지는 지금 뭐 동부 정류장 후적지도 있죠. 이런 거 이제 공사되고 있으니까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입지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 왼쪽으로는 지금 이제 여기 큰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죠.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이제 선호되는 동에 대한 가격 차이가 조금 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요런 아래쪽으로 해서 어떤 곳이든 접근성이 좋고 이런 신천뷰까지 나온다라면 야, 이거 로얄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은 조합원들이 거의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이런 대장급 아파트들은 아직 입주장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좀 노려볼 만한 것이 많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범어에서부터 벤처밸리 내거리까지 우리가 전반적으로 살펴보면서 향후 어떤 식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를 그려봤는데, 결국 부동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미래가 어떻게 변화해 나갈까, 이런 상상력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기준으로 잘 한번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지역이 어디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영상을 찍고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다음에도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